기원전 4세기 그리스는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고대 그리스인 여행자들은 이집트,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등 여러 문명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문명의 인공구조물, 건축물 등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감명을 받은 여행자들은 하플 리스트처럼 자신들이 본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록과 인기 있었던 여러 작가들의 시, 책 등에서 언급한 고대 유물 및 건축물들과 통합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7개의 목록으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되었습니다. 목록이 7개인 이유는 그리스인들에게 7은 완벽과 풍요를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이집트,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등에 있는 건축물과 조각에 국한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등으로는 여행이 힘들기 때문에 지중해 주변과 중동의 건축물과 조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대의 7대 불가사의에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이집트 기자의 쿠프왕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로도스의 거상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가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지리산의 작가 이병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실제로 문화권에서는 달과 관련된 다양한 신화가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리스 신화에는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으로 나오는데요.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자 올림포스 12신의 일원으로 달, 수력, 궁술, 순결의 신으로 불립니다. 또한 순결과는 상반되는 말인 다산의 힘 또한 지녔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신화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합니다. 몸종들과 함께 숲속에서 사냥을 하며 돌아다니는 야생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달이 비칠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산짐승과 초목이 춤을 춘다. 아폴론과 마찬가지로 활을 무기로 들고 다니며 그녀의 화살은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감으로 희생물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성격이 거칠고 복수심이 강해서 그의 진노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허다하다. 글로 표현된 것과는 다르게 여러 힘들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당시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숭배를 받게 되었고, 그녀를 숭배하기 위한 구조물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구조물이 바로 오늘 저희가 알아볼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르테미스 신전은 또 다른 이름으로 디아나의 신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으로 터키 셀주크 부근의 자네와 기둥 하나, 그리고 상상도만 남아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전은 3번이나 새로 세워졌는데, 처음 세워진 신전은 거대한 홍수로 인해 무너졌고 이후 재건하였지만 방화로 인해 다시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때 다시 3번째로 지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원 후 401년에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전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첫 번째 신전은 기원 전 7세기의 홍수에 의해 조각 파편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신전의 생김새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고,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또한 아직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아 여러 고대학자들의 말에 의해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원 전 5세기 말 아테네와 코린토시에서 활약했던 조각가이자 금속 공예가인 칼리마코스의 아르테미스 찬가에 따르면, 오래전에 존재했다가 사멸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여성 부족 아마조네스가 지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세기 그리스의 여행자이자 지리학자인 파우사니아스의 말에 의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마조네스 이전 시기에 존재했으며, 그리스 민족의 한 분파인 이오니아인이 그리스에 이주하기 전 리디아인 등에 의해 세워졌으며, 디디마의 아폴로 신전보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대 학자들의 말과는 다르게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데이비드 조지 호가스가 발굴한 유적지에서
3개의 연속된 차원 건물이 확인되었으며 1987에서 88년 재발굴과 호가스의 기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첫 번째 아르테미스 신전이 청동기 시대 초기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전의 역사는 기원 전 550년에 시작되는데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가 자금을 대었고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인 크레타 출신의 케르시프론과 그의 아들 메타게네스가 10년에 걸쳐 재건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두 번째 신전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는데요.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며 나는 전차를 위한 길이 있는 바빌론의 높이 치솟은 성벽을 보았고 알페우스가 세운 제우스 신상 공중정원, 태양의 거상과 수많은 노동력으로 지은 높은 피라미드와 거대한 마우솔로스의 묘를 봤었다. 그러나 내가 구름 위에 치솟은 아르테미스의 집을 보았을 때 그들 다른 불가사의들은 그 빛을 잃었다. 보라, 올림푸스를 빼면 어떤 장대한 것에도 태양이 비추지 아니하였구나 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신전은 악명을 떨치려는 목적을 가진 헤로스트라투스의 방화로 인해 신전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방화 후 헤로스트라투스는 자신의 죄를 변명은커녕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고 차후에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에페수스의 관료들은 그를 사형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행위를 처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오폼푸스라는 역사가가 자신의 역사서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고 그 후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악명을 떨치려던 그의 바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된 신전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다시 세워지기로 하였으나 착공은 알렉산드로스 사후인 기원전 323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신전의 규모는 이전 신전들보다 커졌고 정확한 수치 또한 남겨져 있습니다. 길이 137m, 너비 69m, 높이 18m의 127개의 기둥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운동장 넓이의 아파트 6층에서 7층 정도의 높이인데 상상만으로도 정말 웅장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 커다란 신전을 어떻게 지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속하게 되었겠죠. 이 세 번째 신전은 600여 년을 넘게 살아남아 이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교 선교사에 의한 우상숭배를 금하는 설교로 인해 곤혹을 겪는 등 세월의 풍파를 겪은 후 서기 268년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뒤에 신전이 재건되었는지 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 파괴된 신전의 석재 일부는 하기야 소피아, 콘스탄티노플의 여러 건물들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잊혀져 가던 세 번째 아르테미스 신전은 대형박물관이 후원하고 존 터틀 우드가 이끄는 탐사대의 6년에 걸친 탐색 끝에 1869년 재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전이 여러 번 다시 재건되고 지금까지 알려져 관광지로 활약하고 있는 걸 보자면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